82년생 김지영. 워낙 베스트셀러인 작품입니다. 최근엔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3포 세대라고 불리우면서 힘들게 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영화 속 김지영과 같은 30대가 갑자기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지은 지 10년이 훌쩍 넘은 낡은 아파트를 말이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32%를 30대가 매수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래된 3집 중 한 집은 30대가 샀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IMF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유일한 자산인 집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집 한 채 건지자고 은퇴 때까지 대출을 끌어안고 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죠. 그래서 30대들은 상대적으로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집보다는 주식과 비트코인과 같은 새로운 투자 방법으로 돈을 벌어보려고 했고, 아니면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현재에 더 집중하며 즐기겠다는 욜로를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30대가 왜 갑자기 무섭게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알베르토와 함께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사야만 하는 30대의 슬픈 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욜로족들이 영끌해가면서 집을 산다. 얼마 전 어느 신문기사의 제목입니다. 우리말인데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시겠죠? 사실 저 역시도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요즘 30대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먼저 정리해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먼저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 초부터 2000년 초 사이에 출생했고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에 진출한 세대입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소통에 익숙하고 2010년 이후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우스푸어로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본 세대입니다. 에코 세대는 1979년부터 199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이고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부모님들의 자녀들이죠. 1차 베이비붐 세대, 즉 부모님 세대가 메아리, 즉 에코처럼 다시 붐을 일으켜서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2013년 통계청 기준 에코 세대는 1,008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나 되는 거죠. 취업, 결혼, 출산 이렇게 세 가지를 포기한 3포 세대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나서 유행에 민감하고 쇼핑을 좋아하고 컴퓨터에 능하지만 학자금 대출이나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입니다. 다음 욜로족은 한 번뿐인 인생이니 현재에만 집중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지금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즉 내일보다 현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끌은 은행 대출과 사채는 물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한다는 절박하고 불안한 마음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용어들로 30대를 설명하자면 현재 30대는 밀레니얼 세대이면서 에코 세대이고 욜로의 성향이 강한 세대입니다. 여기에 30대 미혼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사회 참여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30대가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아파트를 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60세 이상 고령층, 즉 부모님 세대가 보유한 아파트 수는 2013년 361만 채에서 2017년 464만 채로 4년 만에 22% 상승했습니다. 부동산이 바닥짓고 상승하던 시기,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수하신 거죠. 우리나라 아파트가 약 1,000만 호니까 60세 이상 고령층이 10집 중 5집은 갖고 계셨네요.
이 시기에 39세 이하 청년층은 2013년 170만 채에서 2017년 151만 채로 오히려 11% 감소했습니다. 고점일 때 집을 사서 부동산 하락기 5년 내내 뼈 빠지게 이자 내다가 부동산이 조금씩 상승해서 본전의 80에서 90% 회복하니까 얼른 팔아버린 거죠. 또 떨어질까봐 두렵기도 하고 수입의 30% 이상을 이자로 내다 보니 더는 버틸 수가 없었을 겁니다. 2019년 연령대별 아파트 매입 건수를 보면 20대가 1352건, 30대가 13,457건으로 1등이네요. 40대가 13,115건으로 2등, 50대가 9,034건, 60대가 5,235건, 70대가 2,616건입니다. 20, 30대의 비율이 전체의 32%니까 세 집 중 한 집은 20, 30대가 샀네요. 이번엔 연령대별 유주택자 비율을 보면 30대가 25.4%고 40대가 39.9%, 50대가 42.9%, 60대가 46.1%, 70대가 30.5%입니다. 30대 이하가 집을 소유한 비율은 꼴찌인데 올해 집은 제일 많이 샀습니다. 이 두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투자에 노련한 50대 이상 부모님들, 즉 프로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다 빠져나왔는데 집값이 계속 오를까봐 불안하고 마음이 조급한 아마추어 부동산 초짜들인 30대들이 무섭게 아파트를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감정원의 2019년 서울 아파트 월별 30대 매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2273건으로 8월 2608건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32%까지 올랐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하반기부터 30대의 아파트 매수가 급속히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30대가 월 2,000건 이상씩 꾸준히 아파트를 샀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5, 6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50대가 21.9%에서 18.4%로 3.5% 감소했고 60대는 12.4%에서 10.6%로 2%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통계입니다. 구별로 보면 강남, 서초, 양천구, 목동 등 아파트 가격이 20에서 3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울 지역에서 30대가 큰 손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30대는 신혼부부가 많고 내 집 마련하려는 실소유층이 두터운 세대입니다. 작년 9.13 대책의 영향으로 올해 초 거래 절벽이 두드러지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집을 사지 않았다가 하반기에 집값이 다시 상승하니까 집을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30대가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매입하게 된 시기는 지난 7월경부터입니다. 이 무렵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했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현재 시세보다 1-20% 저렴한 신규 아파트의 분양, 즉 로또 분양이 시작될 테고 그러면 청약 당첨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으로 청약 커트라인이 70점은 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0대가 아무리 청약 점수를 긁어 모아봤자 52점이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30대가 서울 아파트에 당첨되었다면 천연기념물이나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할 정도인 것입니다. 넘사벽이란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는 40대도 청약 당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던 청약의 문이 닫히니까 청약 대신 기존 구축 아파트에 30대가 몰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30대 아파트 매수 열풍의 원인은 좌절감에서 비롯된 불안과 초조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하우스푸어로 고생하던 부모님을 보고 자라면서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30대가
집값은 계속 오르고 주변의 갭 투자로 돈 번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네, 오늘은 밀레니얼 세대이자 에코 세대인 30대가 돈과 삶의 욕망이 뒤섞인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게 된 현실과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2부에서는 30대가 주택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떤 처지에 놓여 있고 정부에선 이런 비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부동산 시장이 오는 그날까지 알베르토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